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신임 본부장에 해남 대흥사회주 월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월우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재개 등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는 두 번째 설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권유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명절 동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콕 생활이 권장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돼 비대면 방식으로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설명절을 맞아 BBS 불교방송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될 특집 프로그램으로 TV와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가득했던 겨울 산사에도 봄 소식을 알리는 홍매화가 기지개를 활짝 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신임 본부장에 해남 대흥사회주 월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순위 대북 불교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재개 문제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대북 파트를 전담할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에 해남 대흥사 회주 월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임명장 수여 직후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의 첫 단추로 꼽았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에 특별 요청한 대북 협력 사업이라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대통령께 지시해가지고 불교는 템플스테이로 신계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경색되는 바람에 어려워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풀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추본 관계자에 따르면 월우 스님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북 경험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행 스님의 친인사로 분류되는 월우 스님은 평소 원행 스님이 강조하던 구국 삼화상을 언급하며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례에 또 제가 평양을 몇 번 간 적도 있고, 또 방금 원장 스님 이야기한 대로 신계사라든가 또 우리 서산에 또 맥을 이은 또 세충사 또 보현사 수충사 그런 교류를 또 한번 이뤄내려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국장단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은 종립학교 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탄탄 스님, 총무국장은 기획국장을 역임한 원목 스님, 기획국장은 상인 감찰을 지낸 철견 스님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조사국장은 지호 스님, 사서국장은 능엄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은 선효 스님이 각각 맡았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사업을 책임지는 백년대계 본부는 최근 사무총장 교체에 이어 사무국장 자리에 사서국장을 역임한 운문 스님을 앉혔습니다. 지호 스님의 조사국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은 다솔사 주지를 지내고 있는 원걸 스님이 맡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민추본 본부장 교체 이후 조계종이 1순위 대북 불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재개 문제가 다시 북측과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 시스템을 바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표이사에 보인 스님을 선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기존 대표이사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해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재단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재단 운영 시스템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을 맡아 이사회를 총괄하게 되고 대표이사는 법적 책임을 포함한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진단검사의학과 최성래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34차 이사회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조성민 의료원장의 후임으로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지낸 최성래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이사회에선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학 이념을 구현해 나갈 건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된 정관 시행세칙 2장 건학위원회를 보면 법인과 산하대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부속병원 등의 건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 관련 규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회의에 앞서 법인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는 두 번째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연휴는 3차 대유행 확산 추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권유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명절 동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는 가운데 맞는 신축년 설날. 2달 넘게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83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온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이동량이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 재확산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동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 특히 고령층이 많이 계시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은 방문 대신 영상통화를 활용해 마음을 전해주시고 서울시는 그동안 명절 연휴에 시행했던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을 늘리지 않고 대중교통은 평소 효율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유입이 많은 버스터미널은 하루 3차례 이상 방역 소독하고 터미널 안에는 발열 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를 설치해 감염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주말에 이어 설 연휴인 오는 11일 목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서울 시립장사시설 실내봉안단 5곳을 폐쇄합니다. 대신 사이버 추모의 집을 운영해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코로나19가 겹친 명절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취약 계층들도 세심하게 보살필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일단 비대면 명절 프로그램으로 좀 심리 방역 프로그램, 트로트 공연이나 온라인 윷놀이, 덕담 나눔 이런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요. 특히 소외 이웃 1,390가구에는 저희가 희망마차를 통한 설맞이 특별 선물 꾸러미를 좀 개별적으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 3천여 명이 설 연휴 동안 하루에 한 번 취약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 방문도 실시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노숙인 시설에는 전통놀이 등 명절맞이 여가 활동을 자제하고 쪽방촌에는 단체 식사 대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규모 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고향과 가족을 찾지 않은 명절이 아직은 낯설지만 적어도 이번 신축년 설만큼은 그것이 내 가족을 진짜 위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설 연휴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부터 5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이 좌석을 운영하지 않고 포장 메뉴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 4일간은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설 연휴에도 야외 활동이나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방역당국은 권하고 있습니다.
집콕 생활이 권장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제공돼 비대면 방식으로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엄사와 천은사를 품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제1기형으로 꼽히는 천왕봉의 일출 장면은 장엄함과 신비로움을 선사합니다. 천왕봉 일출은 지리식경 중 제1경으로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풍경이 장관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매 팔경을 소개하는 동영상은 직접 접하기 힘든 장면들을 안방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옥황상제의 딸이 갖고 놀던 공깃돌이었다는 꽁돌입니다. 그 옆에는 하늘장사가 묻혀있는 돌묘가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를 맞아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35편의 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자료는 전국 국립공원의 명소를 소개하는 29편의 탐방 가이드와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 영상 6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설 명절에 맞춘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 서비스가 코로나19로 많이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부터 문화예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연말연시 특집으로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9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특집과 연말연시 특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고 40여만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설 특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치고 마음이 답답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우리 자연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대면 체험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BBS 불교방송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될 특집 프로그램으로 TV와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TV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의 신년 대담을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다보는 보도 특집을 방영합니다. 라디오에선 BBS 인기 진행자들이 총출동해 부처님의 자비와 명절의 참된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절이어도 시쳇말로 방콕, 집콕이 많아지는 상황. 이번 연휴에 BBS 불교방송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특집을 선보입니다. 먼저 TV에서는 설날 당일 오후 2시 반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의 신년 특집 대담을 내보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린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교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원행 스님의 견해를 듣습니다. 같은 날 보도 특집 한국 불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우리 사회와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지난해 가을 상월선은 회주 자승 스님을 포함한 결사 대중이 21일간 500여 킬로미터를 걸으며 수행해 감동을 안겨준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찾아갑니다. 연휴 첫날과 당일에 각각 1부와 2부로 편성돼 만행결사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 수행자의 삶과 그들의 밥상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설날 당일 방송되는 수행자의 밥상은 오늘날 우리는 과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유튜브 인기스타 광우 스님이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불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광우 스님의 신행 에세이는 연휴 셋째 날에 볼 수 있고, 군종병들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펼쳐지는 온라인 군종 퀴즈쇼는 마지막 날에 찾아갑니다. 라디오로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가 설날 특집으로 꾸며져 고향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마음으로 보내는 안녕 편지라는 주제로 청취자들과 소통합니다. 첫째 날과 당일 오후 2시, 오후가 좋다는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신나게 돋울 예정입니다. 신행 상담 프로그램인 지금은 수행시대는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청취자들과의 교감에 나섭니다. 선우정사 주지 선타 스님과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이 불자의 바른 삶과 수행의 길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김은국의 108가요는 연휴 기간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고향의 노래, 추억의 노래를 모아 들려주는데 특히 연휴 첫째 날에는 가수 신계행 씨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집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뮤직 포 유가 추억의 영화 음악들로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즐거운 설날을 차분하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이자 전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은 BBS 불교방송과 동국대가 한국 불교 발전과 미디어 포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자광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이선재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불법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BBS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광스님은 이어 김종욱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사업단장과 함께 BBS 초대석에 출연해 수행자로서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21세기 대장경으로 꼽히는 한글본 한국불교 전서 100권 출간의 의미 등을 설명했습니다. 자광스님이 출연한 BBS 초대석은 오는 14일 오전 7시에 BBS 라디오로 방송되며 오는 18일 낮 12시 30분과 19일 저녁 6시 30분에는 TV로 각각 방송됩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불교음악 작곡가인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도 이선재 BBS 사장과 만나 코로나19 시대 음성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BBS 초대석에도 출연했습니다. 올해도 강력한 한파 속에 눈 소식이 간간히 이어졌는데요. 동장군의 기세가 가득했던 겨울 산사에도 봄 소식을 알리는 홍매화가 기지개를 활짝 켰습니다. 전남 순천의 금둔사 나벌매를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적막감이 감도는 겨울 산사. 석불의 온화한 미소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듯 합니다. 겨울에 산사의 온기를 피워낼 땔감은 법당 뒷편에 차곡차곡 쌓였고 수십여 년의 세파를 견뎌낸 홍매화는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매화꽃이 피는 전남 순천 금둔사의 나벌매입니다. 나벌매는 한국 불교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이 인근 나간읍성에서 고사하기 직전에 매화나무 씨를 가져다 심은 것입니다. 나벌매는 이 추울 때 피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벌나비가 다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어쩌다가 제일 늦게 핀 그 매화가 한두 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송이 매화가 씨를 맺는데 그게 또 잘 나지를 않습니다. 부실하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6줄을 거기서 얻게 됐습니다. 씨를 심어서. 그래서 지금 6주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나벌매라고 하는 매화가 영 없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생명을 구해서. 나벌매는 한국 토종 매화로 3월 말까지 피고 지고를 거듭합니다. 그 나벌매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부처님이 나벌 8일 날 기원성 오도를 하셔서 그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나벌매 아무리 추워도 그 기원성할 때는 기원성한 날 나벌 8일 날 12월 8일 날은 반드시 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꽃입니다. 섣달 모진 추위 속에 피는 절개의 상징 나벌매. 삭막한 동장군의 기세를 밀어내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마음에 희망의 온기를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순천 금둔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천태종 춘천 사문사가 제11대 주지 월중 스님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정진과 화합으로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취임 법회에서 월중 스님은 불자님들의 기도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예전의 일상과 신행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문사는 관음도량이기 때문에 첫째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신도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화합이 중요하니까 신도들이 전부 다 화합을 잘 해서 사찰이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월중 스님은 1990년 출가한 이래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서울관문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고 창립 51주년을 맞은 춘천 사문사는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포교와 봉사활동 등에 힘써왔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 회당학원 제27대 이사장 상명정사의 취임식이 경주 위덕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사장 상명정사는 취임사를 통해 학교장 책임에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은 산하학교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챙기고 독려하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이사장에 임명된 상명정사는 진기 52년 울릉도 총지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진각복지재단 임원과 통리원 사회부장, 비로자나 청소년협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신임본부장에 해남 대흥사회주 월우 스님이 임명됐는데요. 남북 불교계가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2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